한국이 만들어낸 명품 전투기 KF-21이 세계 시장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 최고 수장이 국산 전투기 KF-21에 직접 탑승했다는 건 도입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보면 됩니다. UAE 공군 사령관이 직접 탑승한 이후 폴란드 공군 사령관까지 탑승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투기 한 대를 들여오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야 했고 외교적 군사적 제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군의 최고 사령관이 직접 타고 하늘을 날 정도로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의 시험 비행은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마지막 신뢰 검증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여러 대의 시제기를 통해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마쳤고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고급 센서 융합 기술까지 포함한 다양한 항전 장비의 완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 비행한다는 것은 기체의 조종 안정성, 내부 계기판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몸소 확인하며 실전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KF-21의 양산이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당초 계획대로 40대 양산 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투기는 조만간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수출 가능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폴란드, 필리핀, 이집트 등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수장이 직접 탑승한 전투기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전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남이 만든 전투기를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직접 타고 날며 수출까지 하는 항공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술력, 국방력, 그리고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험 비행은 이미 1700회를 넘어섰고 조종사들은 하루하루 치밀하게 그 횟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해외 유수의 전투기 개발 업체들은 일정을 기적에 기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지원 없이 완벽하게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놀란 해외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개발 현황에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10년 안팎으로 줄였고 현재까지 개발 진척도는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입니다. 만약 이대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세계 군사 강국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최첨단 전투기를 완성해 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회의론을 뚫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압박 속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음해,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렸고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국산 엔진 복합 항전 장비까지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킬 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1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는 블록2 개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로는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의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로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덜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 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 개발 대상 과제명에는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의 협력 개발이 돋보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1000소티가 넘는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뒷공무니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입니다.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차츰 더 높아져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방위 산업만큼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하나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홍보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방산을 주목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오히려 한국산 무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반대파의 성화가 엄청났습니다.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한 차례 갑질을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진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 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에 연소시킨 뒤 부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의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미국제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입니다.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 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을 참교육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까지 KF-21 전투기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F-21을 보며 미사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장 통합은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두 곳의 국가와 수출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이 믿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되자 함재기로 개량될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이에서 공군용 KF-21 전투기와 함재기형 KF-21의 랜딩기어 위치가 차이점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함재기용 KF-21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함재기 모급에서도 새로 설계된 랜딩기어 위치와 형상 변경이 목격되고 있어 외신들도 KF-21 전투기로 개발할 함재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KF-21 네이비 개발은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력 습득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KF-21의 함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에서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우디인데요. KF-21 전투기 수출 협상에 중동의 두 국가 중 한 군데가 바로 사우디이며 나머지 한 국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협상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최종 수출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과 관련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카이에선 이들 국가들에게도 KF-21 전투기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남미의 두 국가와 유럽에도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걸 카이에서 발표한 만큼 기체의 안정성을 비롯해 생산 단가에서도 눈에 띄는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젠 함재기로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항공모함 건조가 정권이 바뀌면서 개발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해군은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해 중국 해군의 부상을 바다에서부터 막겠다는 계획으로 일본까지 항공모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2030년대 중반까지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핵심인 함재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F-35B 수직 이착륙 함재기형을 20대 정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으나 최종 부결이 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어 도입에 성공한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가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이 무산된 것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KF-21 전투기 개발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F-35B를 대체해 더 길어진 작전 반경과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인 전투기까지 통합할 수 있어 항공모함에서 투사할 수 있는 공격력을 확보해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N이라는 제식명으로 랜딩기어 위치가 변경되었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카이가 KF-21 함재기형의 본격적인 설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함재기로 개량되려면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날개 면적의 증가로 짧은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 사출 장치를 이용해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려면 주날개 면적이 넓어야만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공군용 KF-21 전투기보다 주날개 면적이 1.5배 이상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짧은 착륙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서 기존 KF-21 전투기의 랜딩기어의 위치가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공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후방 랜딩기어가 주날개와 동체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체 폭이 랜딩기어 간의 거리가 되면서 F-22 랩터와 비슷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재기는 공군 기지에서 넓고 긴 활주로에서 착륙하는 전투기와 달리 항공모함에서 급한 각도로 충돌하듯 갑판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체가 받는 충격은 공군용 전투기보다 몇 배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F-35B 조종사들은 이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에서 이륙뿐만 아니라 착륙을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재기에 장착된 랜딩기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함재기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운영하면서 함재기 랜딩기어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략기술로 묻고 동맹국에게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랜딩기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함재기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작전하는 항공모함에서 전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게 해상 상태에서 언제라도 출격이 가능한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형으로 건조되는 항공모함이 거친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와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환경에서도
작전을 위해서 출격하거나 착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투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딩 기어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의 경우 KF-21 전투기와 매우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랜딩 기어 위치 역시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22나 KF-21 전투기의 경우 공군 활주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랜딩 기어 길이가 짧은데 랜딩 기어 위치를 짧게 만들면 활주로에서 이동할 때 지면에서 낮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재기는 오버턴 앵글이 중요하며 급격히 코너를 돌 때 항공기가 넘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값이 낮아야지만 함재기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군용 전투기를 설계할 경우 오버턴 앵글 값을 63도 정도로 설계하는데요. 하지만 함재기에서 운영할 전투기라면 54도 이하로 낮게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버턴 앵글 값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가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불어치는 폭풍 후에도 안전하게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턴 앵글 값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랜딩 기어를 낮추어 전투기의 무게 중심을 낮추던지 아니면은 랜딩 기어 폭을 넓게 해서 안전성을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카이가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면서 랜딩 기어의 폭을 넓힌 것도 오버턴 앵글의 각도를 줄여 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랜딩 기어의 폭을 넓히려면 동체 중앙에서 날개 쪽으로 랜딩 기어의 위치가 이탈해야 하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페어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인데요. 페어링이란 우주 발사체에서 탄두나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덮개로 전투기에서 랜딩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 두께가 얇은 주날개 쪽에 랜딩 기어를 장착할 경우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 페어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군용 전투기보다 함재기형의 항력이 외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동체 중앙의 내부 공간을 확보해 대부분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지점에 랜딩 기어를 설계하는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딩 기어 위치가 어쩔 수 없이 공군용보다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항력이 증가하는 페어링을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랜딩 기어를 낮추어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지만 KF-21 함재기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함재기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군 전투기는 완만한 각도로 활주로에 최대한 가뿐하게 착함하지만 함재기는 후크를 내려 갑판에 설치된 와이어 줄에 걸면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야만 하기 때문에 기술을 높게 들어올려 착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 길이가 짧다면 기술을 들어올릴 경우 엔진 부위가 갑판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의 랜딩 기어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공기 역학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KF-21 함재기는 주날개 1번 파일런까지 랜딩 기어가 위치해 폭을 넓히는 설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의 좌우 폭을 1번 파일런까지 확대해 기체 안전성을 높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조물에 랜딩 기어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의 위치를 바꾼다면 추가적인 기체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로 KF-21 함재기의 경우 주날개가 공군용보다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인데요. 전투기가 선회시 받는 9G 이상의 중력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주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부위가 9G 이상의 중력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선회시 기동력과 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비슷한 위치의 랜딩 기어를 구성한 F-22 랩터 전투기는 랜딩 기어를 접는 방식도 KF-21과 다르며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동체 전방 기수 쪽으로 90도가 접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 함재기는 1번 파일런에 대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운영할 경우 충격파와 기압차가 변화되어 연료 탱크의 형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KF-21 함재기형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추가 개량 비용이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큰 작업이 예상되기에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수출에 대한 물량만 확보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개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였고 미국에서 개발한 F-35보다 더 저렴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에 윙맨 전투기를 통합할 경우 함재기의 6세대 전투기까지 운영할 수 있어 해상을 장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